점점 벌어지는 지역 간 주택가격 양극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시대에 올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그 강의 주제는요, 양극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지역 간의 양극화, 그 다음에 뭐 새 아파트냐, 좀 오래된 아파트냐, 이런 그 준공 연도에 따른 양극화, 지금 양극화 시장이 지금 많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얘기 나온 내용들이 이 양극화 시장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지금 서울 도심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졌던 지역에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뭐 패닉 바잉이라던가 이런 거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고가의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졌던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양극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지금 최근에 양극화 시장이 많이 벌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초양극화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와 왜 앞으로 초양극화 시장이 펼쳐질 것인가, 그에 대한 이유를 한번 제가 오늘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건 제가 이제 신문에서 이제 참고한 자료인데요. 강북하고 강남의 이제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격차를 보면 2015년도에는 한 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800 정도에서 2018년도에 1000만 원대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월 달에 보니까 1272만 원. 그 다음에 8월 정도쯤 보니까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1256만 원으로 아주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소폭 하락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으로, 재고주택 시장으로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실수요자들은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자금 여력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낮은 강북 지역 쪽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좀 매매 격차를 아주 소폭 좀 줄였습니다. 소폭도 줄였고요. 자, 어찌됐든 전체적인 것들이 강남과 강북 간의 매매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지금 3년 사이에 아주 큰 폭으로 지금 벌어졌죠. 큰 폭으로. 800만 원대 1272만 원이면 거의 50%가 넘게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아까 제가 초양극화 얘기를 했잖아요. 초양극화.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시대가 더 벌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지금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의 역설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이제 규제의 역설 중에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여러분들 이제 서울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 얘는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금액에 따라서 15억 이상 아예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 구간은 이제 대출이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 금액 구간에 따른 이제 주담대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데, 자,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상급지에 물건을 들고 있던 사람이 매도를 하게 되면 대출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15억 이상 되는 지역에 내가 대출을 갖고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 이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급지보다는 지역을 하향 처리해야겠죠. 근데 상급지보다 지역을 하향 처리해서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A급지에서 B급지로 갈아탈 수요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즉, 상급지의 물건들은 매도 물건이 별로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15억 이상 되는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자체가 안 나오니까는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제 9억 구간 아래, 또 9억에서 15억 구간 안에는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 구간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갈아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15억이 넘어가는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일반적인 우리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상급지의 매도 물건들은 지금 물건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반대로 이런 상급지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남 상구가 있으면, 강남 상구가 있으면 그 주변에 뭐 강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동작이라던가 아니면 강북 쪽으로 보면 마포라던가 뭐 성동이라던가 이런 지역 쪽에서 강남 쪽으로 또 들어올 수요는 있잖아요. 그죠? 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강남 쪽으로 갈아타서 들어올 수요는 있는데, 그러니까는 상급지의 매수세는 증가를 하는데 상급지의 매도세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살 사람 많고 팔 물건은 없으면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따른 양극화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취득 시에, 그 다음에 보유 시에, 그 다음에 양도소, 그러니까 처분 시에 이렇게 우리가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취득, 보유, 처분 시에 모든 세금이 다 강화가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취득세가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취득세 뭐 서울 같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2주택부터 8%, 그다음에 3주택이면 12%, 그다음에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부터 8%, 그다음에 4주택 이상 12%. 자, 이렇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하급지 쪽으로 매수세는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내가 높이면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데,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는 거는 내가 취득세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내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하급지일수록,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방권에서도 지방 외곽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중심, 이런 식으로 하급지일수록 매수세는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매수세가 감소를 한다? 시장 참여자들의 유입이 안 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종부세라든가 이런 보유세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똘똘한 한 채.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요. 어떤 분한테는 9억짜리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5억짜리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한테는 뭐 30억짜리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고요.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이런 보유세가 강화가 되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를 하니까 상급지 물건은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특히나 거주 요건이 많이 강화가 되죠. 예, 지금 이제 2년 실거주 요건은 강화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고가주택이라고, 이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점이 지금 9억이잖아요. 그죠? 9억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내년부터는 10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최대 8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된다는 것은 9억 이상의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이런 지역의 매도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한 내가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하려면 10년 거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들이 더 시장에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내년 6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는 2주택 10%, 3주택 20%, 내년 6월 1일부터는 20%, 30%도 중과세가 강화된다는 거는 하급지일수록 매도세가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급지일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하급지일수록 매도세가 이제 강화가 된다는 건 당연히 그 시장에서 지역 간의 주택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세금 강화에 따른 양극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지금 오늘 나온 그 신문기사 보니까는 그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도 23년까지 지금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금리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저금리 상태라는 게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돈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안전한 투자처. 자,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처. 부동산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으로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안전지역으로 자산이 이동을 하는 거죠. 안전지역이 어딥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안전지역으로 자산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서울의 지금 외집 매입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 시민들이 아닌 서울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강남 3구 같은 경우도 보면 강남 3구, 예, 강남 3구를 보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도표가 뭐냐면 파란색은 강남구 내에서 강남 구민이 강남구 내에 있는 주택을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분홍색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시내에서 강남구를 매입했을 때, 그 다음에 요 보라색은 지방에서 이제 매입한 그 이제 거래량인데, 이거 보시면 강남 구민들이 거래한 양보다도, 그러니까 5월, 6월, 7월 달에 강남 구민들이 구 내에서 매입한 양보다도 외지에서 매입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외지에서 매입한 비율이. 즉, 안전자산, 안전한 지역으로 자산은 지금 파킹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강남이나 서초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아지는 지역으로 내 자산은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양극화가 더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토지보상금입니다. 자,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예, 3기 신도시라던가 수도권 지역의 중소규모 택지에 대한 사전 청약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이 토지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전 청약으로 가서 빨리 보상을 해주고 이제 본 청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남의 가미주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2010년도에 사전 청약 들어가고 아직까지도 입주가 안 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렇게 사전 청약을 확대를 시킨다라는 거는 토지 보상을 빨리 해야 되니까, 토지 보상을 빨리 한다라는 거는 토지주하고 빨리 협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보상금 자체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좀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는 이 사전 청약 확대,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물량 공급 이 확대되면서 지금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이제 빠르게 나오겠죠. 예, 토지를 보상받았던 이런 돈들이 시장에 빨리 나오겠죠. 그럼 이 시장에 나오는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수도권 지역의 토지 보상금이가 당연히 수도권 지역으로 와야죠. 예,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럼 이 돈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가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양극화가 많이 벌어졌지만 앞으로 초양극화 시대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전 높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3기 신도시라던가 수도권 지역에 지금 공급 물량이 확대가 되죠, 앞으로. 아까 제가 사전 청약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뭐 3기 신도시 물량도 나올 거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지역의 중소규모, 그러니까 뭐 소규모 택지라던가 이제 중국 규모 택지라던가 이런 중소규모 그 택지 물량은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근데 이 물량들이 대부분 나오는 게 수도권 지역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도권 내에서는 기존에 있던 기존 재고주택 시장이랑 신규 물량이랑 경합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권에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서울 도심권은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서울 도심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 뉴타운 같은 대규모의 개발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소규모 정비 방식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면서 재개발로 인한 물량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재건축은 지금 규제를 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심권의 주택은 서울 도심권의 물량은 감소를 하고 반면에 수도권 지역의 물량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물량 공급이 적은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예.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그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도 많이 올랐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적게 오른 거예요. 예, 이게 즉 양극화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략을 짜실 때 어찌됐든
전체적인 물량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산을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초양극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내 자산을 더 증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예, 초양극화 시대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